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러스 만세력으로 내 사주를 내가 어떻게나마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현재 이 명조는 갑신년, 정축월, 개미월, 무엇시에 태어난 명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사주 팔자고요. 사주를 감정하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명주의 성격이나 특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 이 개수가 명주 자신을 나타내니까 이 개수를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개수를 누르시면은, 자, 개수 일간에 대한 계략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수오행은 치에 해당하여 지혜롭습니다. 조용한 타입으로 두뇌가 영리하고 순하며 자상한 성정을 지닙니다. 냉정한 면모가 많으며 예민하고 비판적인 면모도 강합니다. 자상하고 학구적인 면모도 강하나 잔꾀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면은 완고하고 비밀이 많고 잔머리에 강해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버릇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면 인색하고 예민하며 감성이 강해 일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수 일간은 흐르는 물이잖아요. 흐르는 물이니까, 자, 두뇌가 영리하고 또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속하니까 조용한 타입이고 또 순하고 성격도 자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물 오행이니까 차가운 물이죠, 그죠? 겨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한 면모도 많고 또 예민하고 비판적인 그런 특성도 가진다 하는 이야기죠. 영리하다고 했으니까 학구적인 면모도 있으나 어떻습니까? 장기에도 일가견이 있다. 현재 이 명조는 나중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일간이 상당히 신약한 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도 인색하고 예민하고 또 감성도 좀 강하고 편관이 좀 많은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일간의 특성이고요. 일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일주 전체가 명주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일지는 배우자죠, 그죠? 자, 배우자를 포함해 가지고 나 자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일주는 현재 일주가 편관이잖아요, 그죠? 이 일주를 설명하실 때는 이 편관의 특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일지가 편관이라 권모술수에 강하고, 그죠? 엄일간의 특성상 외형은 조용히 보이나 두뇌 회전이 빠르다. 또한 남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 사교에도 능한 편이다. 이 편관이 그런 특성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명주의 성격을 한번 알아봤고요. 내려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보시면은 포스팅 자료 자체에서도 또 설명이 또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 보시면은 세부 설명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 자신의 특성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격이나 특성이나 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조가 이렇게 보시면 사주 팔자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일간 자체는 현재는 음수죠, 그죠? 현재는 음수지만은 양권, 음권 이론에 의하면은 현재 이 개수는 양권에 속합니다. 자, 그 양권, 음권에 관한 이론은, 자, 이렇게 좀 내리시면은, 자, 여기에 양권, 음권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음권은 천간으로는 갑정, 기, 신, 임이 음권이고요. 자, 지지로는, 자, 6월, 자, 추석이 있는 달이죠, 그죠? 현재 이 달이 6월입니다. 음력으로 6월부터 다음에 인월까지, 음력으로 1월달이죠, 그죠? 1월달까지가 음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양권은 천간으로는 얼병, 무경, 개가 양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묘월부터 신월까지, 자, 이게 다 양권에 속합니다.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는 절대로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권과 음권이 서로 부딪힐 때 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양권일 때
어느 정도 부모 덕도 있고 조상 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요게 조상궁이고 요게 부모궁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조상궁이나 조상덕이나 부모덕은 크게 없다. 자, 고향에서 살기보다는 일찍이 객지로 나가서 살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주의 이제 격국을 한번 살펴보면은 격국은 월지가 월제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으면은 그 지장간을 격국으로 합니다. 만약에 지장간에서 투출한 게 전혀 없으면 월지 자체를 격국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토가 천간에 투출한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신금도 보시면은 없고요. 개수도 현재 일간 자체에서 개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로 비견이든 급제든 투출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평관격이 됩니다. 자, 평관격이 되고요. 신강 신약을 따져 보시면은 현재 이 개수 일간이 이 월지에서 이 개수 일간을 같은 비견이나 급제면은 그 자신의 힘을 보태주는 게 되고, 인성이면은 일간을 생조하는 게 되죠. 그죠? 이 월지가 일간과 비견이나 급제이면은 덕령이 되고요. 이 지지가 일지가 일간과 비견이나 급제 아니면은 인성이 되면은 자, 요거는 덕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그렇게 일간과 같은 비견이나 급제 또는 인성이 되면은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현재 이 부분은 비견도 아니고 급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하는 신금 유금도 아니죠. 자, 그렇게 되니까 현재 이 부분은 덕령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토국수로 오히려 극하는 그런 현상이죠. 현재 이 부분이 연지죠. 그죠? 자, 연지가 금생수로 일간을 생조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비견과 급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명조는 상당히 신약한 사주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신약한 사주에서 여기가 관이고요. 자, 요건 평관이고, 자, 요것도 평관이죠. 이렇게 관이 강해가지고, 관이 제일 강하죠. 이렇게 관이 강해서 일간이 신약해진 경우에는 일간을 생하는 인성을 용신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신금이 용신이 되겠죠. 이 약한 일간을 도우는 같은 개수가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용신, 개수가 희신이 됩니다. 여기서 토생금으로, 자, 이 토생금으로 금을 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토오행이 용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오행은 금오행을 생조하기보다는 일간을 극하기가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토오행은 결코 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명조에서 그 격국과 용신, 희신까지는 자, 찾게 되죠. 그죠? 격국을 잡는 방법도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격국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내리고, 자, 격국이 있으면은 평관격이잖아요. 그죠? 평관격인데,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자, 평관격에 대한 성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관격은 어떻습니까? 자, 기회를 포착하거나 임기응변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한마디 약삭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리더십이 강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면모도 강하다.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율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관은 약간은 윽박지르거나 조금 더 물리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 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구속하거나 닥달하는, 자, 그런 괴팍한 성격도 함께 포함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평관격은 대체로 인덕이 부족하고 부모 형제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본다. 그다음 부모 형제는 물론 친구들로부터 예면당하기 쉬워 노년이 불행하고 또 쓸쓸하기 쉽다고 본다 하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후를 대비하는,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이 명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정계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양권인데,
자, 부모궁이 음권이고, 자, 조상궁도 음권이라 가지고 부모덕 조상덕이 별로 없어서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가지고 객지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거하고 이 편관하고 같이 물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 편관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이나 실지, 그 다음에 덕세 1 해놨죠. 그죠? 신령 같은 경우에는 월지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일간이 이 월지가 비견이나 급제 아니면은 정인이나 편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령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 실지라는 이야기는 요 일지가 아까와 똑같이 비견이나 급제 아니면은 수오행인 자수나 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실지가 되고, 덕세라는 이야기는 요 덕세하는 요게 금오행이라서 금생수로 나를 생해 주는 거라서 요 하나는 세력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덕령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덕령이란 일간이 월지의 기를 얻었다는 뜻으로, 일간이 갑이나 어릴 때 월지가 해자 인묘인 경우가 덕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일 때 일지가 인묘사오인 경우가 덕령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견이나 급제 아니면은 정인이나 편인일 때 덕령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지도만 똑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용희기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자, 여긴 용신, 요건 희신, 요거는 기신입니다. 자, 용신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자, 용신은 그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의 기운을 말하는데, 사주에서는 용신을 기준으로 기룡화복을 판단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용신은 사지 운기를 도와 소통하고 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오행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어떻게 정하는지, 자, 용신은 일간이 태강하거나 태약하면은 억부용신이의 용신을 정한다. 일간이 중화에 가까운 경우에는 겨울생이나 여름생은 조위에어 용신을 찾게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태강이 아니고 극강이나 극약하면은 종격사주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태약사주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약사주이면은 어떻습니까? 신약사주일 때, 자, 관성이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자,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그것도 일간을 제외하고 그럼 7글자죠. 7글자 중에서 관성이 3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자체로도 강한데 또 이 월지는 다른 오행에 비해서 2배나 3배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정관이고 여기는 편관이고 편관이죠. 현재 이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관살 혼잡이 되고, 그 신약한 사주인데 관이 강해서 정관과 편관이 많아가지고 신약해진 사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은 관성과다 신약사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성과다 신약사주는 용신은 인성으로 관살을 설계한다 하는 이야기죠. 인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관살을 극한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식상도 없으면 비급으로 관살 기운을 분산시킨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특별하게 과다한 오행,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은 용신, 희신이 인성과 비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희신은 재성과 관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 잡는 방법이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희신도 눌러보시면은 그 희신은 어떤 건지, 희신은 사주 일간의 힘을 도와주는 오행으로 용신을 생하고 돕는 오행을 말한다 해놨고, 희신 찾는 요령도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신이 약하면 용신을 생하는 오행을 희신으로 하고요. 용신이 강하면 더 이상 용신을 도울 필요는 없으니까 용신을 설하는 오행이 희신이 되기도 한다. 자, 뭐 이렇게도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 자, 관성과다죠. 그죠? 아까 이 관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관과 같은 오행이 하나도 없죠. 자, 일관과 같은 오행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시면은 수오행이 없잖아요. 여기 임수, 천간으로는 임수고 지지로는 자수와 해수가 될 텐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없으면 이 경우가 무비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고,
특징이 관성이 너무 많고 자 비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조하는 오행과 자 충극하는 오행을 보면은 여기 정계충이죠, 그죠? 이렇게 정계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충미충이 되죠. 이렇게 충미충이 되고 그 다음에 충미형 뭐 형은 별로 따질 것 없습니다. 충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형보다는 충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것들도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정계충은 작은 불과 물이 서로 다투는 격이나 불이 당하는 쪽에 속한다.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이 발생하며 간충이라고 한다. 7번째 정관과 충을 이름으로 칠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자, 정계충이니까 물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극하는 거죠. 부모한테 조금 불효하거나 조금 무례하거나 자 이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여긴 또 어떻습니까? 또 충미충이죠, 그죠? 충미충이니까 모친하고 아내하고가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부모하고 조금 떨어져 살면은 오히려 편한 경우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백호살, 양인살 자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 이 명주 같은 경우에는 신약하고 또 엄일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집이나 울컥하는 기운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사주 플러스의 만세력으로 일간의 성격과 용의신 그다음 격국을 잡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팔자의 건강과 직업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 보는 법 간략히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